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실크로드의 꽃이고 과거 중앙아시아 최대의 도시 사마르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는 길을 실크로드라고 했는데 서양이 바로 신라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양이 바로 실은 나라, 실사의 나라. 그래서 실크의 이 실이 바로 신라라는 거예요. 신라, 실사. 그리고 K는 누구예요? 견우죠. 킹. K는 견우고 Q는 직녀라고 했죠. 퀸. 킹은 견우고 오리엔탈 킹 견우. 웨스턴 퀸 견우 아내 직녀. 그리고 견우 직녀의 아들이 바로 신대. 바로 적재면. 그래서 견우가 기역이니까 기역에서 성장을 하면은 기역이 되는데 기역. 예, 큰대라고 그랬어요. 큰대. 그래서 견우가 성장해서 태양이 되고 직녀는 기역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달신이 되죠. 문. 그리고 견우 직녀의 아들 차일드. C는 적재면 D는 제얼견이라고 했죠. 여기에 날일자 들어가죠. 태양 견우. 견우의 아들 C가 바로 적재면이고 D가 제얼견이다. H는 하늘이죠. 견우가 태양이니까 하늘이죠. 이 C 적재면도 2대 태양이 됐으니까 H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C하고 H하고 합치면 G가 되고 그냥 이 C는 기역 발음으로 되는 거죠. 영어 알파벳에서. 그래서 적재면은 견우 직녀의 아들이니까 이 샛별이 되는 겁니다. 샛별, 새로운 별. 견우 직녀를 이어서 태어난 새로운 별. 별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견우를 이어서 2대 태양이 되는 거죠. K, Q, C는 이렇게 기역으로 통한다. 문자역사연구원의 문자 강의를 들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관통을 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K는 견우니까 견우가 실의 나라 신라로 가는 그 길이죠. 로드는 그게 이 실사가 바로 2번 만에 가는 거죠. 마늘모, 당군신화, 마늘 먹고 최초의 인간이 된 호랑이. 그래서 제가 그 사마르칸트의 아미르 테무르 공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호랑이 2마리가 딱 있어요. 예? 자, 이 테무르는 이거 이제 이 테무르가 이걸 발음을 갖다 티무르 그래요. A-I-E 음법칙 그대로 따르고 있죠. 이지만은 I로 발음해도 되는 거죠. A로 발음해도 돼요. A로. 이걸 아미르를 갖다가 이 A를 E로 바꾼 데도 있어요. 이미르. 예? 이게 AI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양에 있을 때는 A를 쓰고 중앙에 있을 때는 I를 쓰고 서양에 있을 때는 E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마르칸트가 이게 중앙이죠. 중앙아시아니까 E로 썼지만 서양을 정복한 땅이지만 중앙이기 때문에 T로 발음하는 거예요. T. 티무르, 아미르, 티무르. 굉장한 엄청난 영토를 가졌던 그런 왕이죠. 테무르 제국을 거쳐갖고 그 후손들이 또 인도로 가서 무굴 제국을 세우고 막 이러니까 이 테무르는 저 몽골의 하나의 칸 그쪽하고 그다음 페르시아 그쪽 문명이 만나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페르시아 문화도 있고 몽골의 문화도 있고 전부 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실크로드의 어떤 중심지니까 여기에서 문명이 서로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군 신화의 호랑이를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티무르 제국의 왕도 호랑이 당군 신화의 호랑이를 알고 있었죠. 호랑이의 상징이 하나님 견우다. 당군 신화 알고 있었으니까 딱 호랑이 엄청난 큰 호랑이를 2마리를 냈다. 지금 동상을 세워놨죠. 로드는 뭐예요? 로드 길로자죠. 이게 로자가 R은 왕이고 O는 숫자 5니까 동그라미 태양 견우가 가는 길이죠.
누구랑 함께 가요?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과 함께 가죠. 발족자가 바로 그래서 적재면, 이 각자는 바로 원방각의 각이니까 견우. 하나님 견우가 문자를 창조하면서 우주와 지구와 이 세계를 원방각이라고 하는 도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각자, 이게 견우인데 원방각의 각 삼각형이 바로 정삼각형이 사람인 견우다. 그리고 원방각의 방은 바로 지구다. 모난 지구, 어두운 지구.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 서클은 하늘의 태양, 밝은 태양. 완전한 completeness, 완전함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원만함, 모나지 않고 원만하다. 그걸 상징하는 이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은 견우고 견우의 아들, 그 다음 적재면, 발 적재면과 함께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이 바로 길로란 말이에요. 길로. 예? 그리고 A는 견우고 D는 제얼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제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왕인 박사라고 했어요. 제가 견우가 견우 이름이 인이라고 그랬죠. 어질린, 사람인, 참을린 전부 다 견우 이름이죠. 그러니까 왕인, 왕이고 이름이 인인 박사가 누구예요? 동방박사 견우잖아요. 견우. 그러니까 견우가 신라, 서방, 주나라 이 서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로 배짜는 나라. 영국이 방직 기술이 뛰어나죠. 산업혁명 때 이 기계를 통해서 방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대 서방 주나라가 영국일 수도 있겠다. 영국이라고 하면 오늘날 영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유럽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유럽의 대표가 바로 서방 주나라니까, 직녀의 나라였으니까. 이게 신라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된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세계 통일하러 가는 길. 이게 바로 이게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세계 통일하고 신라에서 서방 주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인류 최초의 시장을 거기에 세웠으니까 그 시장에서 이 실로 배짜는 비단도 팔고 해서 전 세계를 견우가 문명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금수강산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낙원 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에서 바로 비단이 나온 거예요. 실크에서 실크. 실크 비단. 금수강산할 때 비단금, 비단금. 물바다로 만든 물숫자에서 숫자가 나온 거예요. 물숫자에서 수학도 나오고 물숫자에서 금수할 때 숫자도 나오고 비단은 여기서 나온 거죠. 실크에서. 낙원 조선이 전 세계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미국의 체로키 인디안이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낙원 조선. 분명하게 우리말로 인디안의 언어가 아닌 우리말로 낙원 조선도 나오고 지우도 나오고 지우천왕 적재면도 나오고 견우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노래 속에서. 한국말이 미국 땅에서 있는데 전 세계가 조선이 아닌다고 할 수 있나요? 한반도 조그마한 땅이 갇혀 있어요. 아직도? 과거의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서양이 거짓으로 만든 그 엉터리 역사 속에 머리에 꽉 차 있는 한국인들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D가 견우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D를 가지고 영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알리는 뭐라고 써요? 어게인이라고 그랬죠. 두 번 만에 또 돌아올 회. 이게 두 번 만에 이거 실사의 마늘모 작을요. 이게 전부 다 두 번 만에예요. 알리. 두 번 만에 R은 왕 견우고 E는 서양이니까 서양을 정복한 왕 견우.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책에다 기록했는데 만 백성들이 이제 견우의 책을 읽다. 그래서 읽다 그러는 거예요.
견우가 태양이라고 했죠. 태양이 나를자 맞나요? 나를자. 익다에 나를자 있습니까? 기억이 견우라고 했죠. 태양, 기억, 견우. 견우가 만든 책에다 기록한 그 문명, 지식, 진리를 백성들이 읽는다. 이게 바로 영어 단어예요. 서양인들은 리드가 영어 서양의 단어지만 이 뜻의 근본적인 뿌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버케버러리 33,000 가지고 이거 해결되겠어요? 오늘 대학교 때 많이 배웠죠, 영어. 영어의 루트를 찾아서 해가지고 어근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어미를 찾아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한자를 알아야 돼요. 한자를. 그리고 이게 읽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견우가 전 세계 문명을 전파했기 때문에 견우가 피혈이라고 그랬죠. 피혈. S도 견우고 견우의 존칭. 이 견우의 문명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견우의 지금 확산이 됐잖아요. 견우의 문명이 확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견우가 했던 말을 에수가 그대로 따라서 한 거죠. 견우의 진리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어두운 지구의 백성들이 이제 태양처럼 밝은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내수의 간절한 바람이죠. 바람. 이게 스프레드가 이게 확산한다. 견우의 진리가 문명이 전 세계로 확산된 거죠. 확산된 거죠. 그리고 헤드. 자, 헤드가 동사로는 뭐예요? 서방 균화라로 나아가다. 인류의 머리 두. 견우가 서방 균화라로 나아가다. 머리를 내밀고 가장 앞에 누가 있어요? 인류의 머리. 견우가 있죠. 견우를 따라서 서방 균화라로 향해 나아가다. 이게 바로 이게 영어 단어란 말이에요. 헤드. 헤드. 여기 이끌다 나오죠. 견우 이름이 내 이끌견 그랬죠. 이끌견. 끌견. 이거 인류를 이끌잖아요. 이끌어. 그런데 가다. 지오. 가다가 고죠. 영어 단어 고. 뒤 제얼견을 죽이러 가는 게 갓이 되는 거죠. 갓. 전부 다 이 영어 단어가 한자를 알게 되면은 아주 쉽게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를 제가 풀어드렸고,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K 대신에 Q를 쓴 데가 많아요. K는 견우를 강조한 거고, Q는 뭐예요? 직녀를 강조한 거죠. 킹을 강조할 때는 K로 쓰고, 그 다음 직녀가 이제 견우를 이어서 여신으로 다스리니까 직녀를 강조할 때는 Q로 바꿨어요. 이거 사는 뭐예요? 뱀사, 스승사, 선비사, 견우. 이 견우가 산마자, 그리고 알이 왕이라고 그랬죠. 이 견우인데 적재면이 물려받으면 말마자가 되죠. 직녀가 물려받으면 어미마자가 되죠. 그걸 우리말로 말이라고 하잖아요. 말, horse. 그래서 직녀는 마리아가 되는 거고, 마리아의 자식인 지저스, 예수는 이게 바로 적재면을 상징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이게 최초의 견우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 사마리아가 어디겠어요? 마리아. 사는 바로 견우잖아요. 뱀사. 견우와 직녀가 사는 곳이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서방 균나라가 그러니까 물질의 나라니까 그 물질의 나라를 정복하고 견우와 직녀가 사는 나라죠. 사마리아. 나쁘게 해석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연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은 음과 양이 바로 반복하면서 턴한다고 그랬죠.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고 지구가 해를 보고 밤에는 어두운 밤에는 달을 보고 지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음양으로. 사마리아가 너무 좋았다가 유대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거지. 전 세계를 한국이 다스렸다가 한국이 망해갖고 이제 식민지 노예가 됐다가 유태인들이 식민지 노예가 되었고 망했다가 지금 유태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그게 이 음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절대 좋고 절대 나쁜 건 없어요. 자연은 항상 바뀌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견우의 철학,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응? 역경을 기록했죠. 역경. 바뀐다. change. 응? The book of change. 그 역경. 변화의 학문. 여기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견우도 천재가 됐지만은 자기 적재면한테 전쟁에서 져갖고 뒷방으로 물러나죠. 적재면이 이제 직녀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적재면이 다스리죠. 바뀌잖아요. 바뀌어. 응? 그게 K와 Q는 이렇게 바뀌고 발족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길로자에 있는 바가 제가 견우라고 했어요. 바소. 한자에 바소가 있죠. 소가 견우니까 바가 견우라는 거죠. 자, 비의 나라, 직녀의 나라에 온 A 이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재면이 견우의 손과 발이니까 적재면이 견우를 숫자 1 뚫을 곳, 천지를 뚫은 땅에서 숫자 1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L이 바로 영어 알파벳 L을 뭐라고 해요? 기독교에서 L 하면 어떻게 되죠? 신이죠, 신. 이 신이잖아요. 넘버 1 숫자 1. 근데 대문자로는 어떻게 써요? 또 대문자로는 얘를 이렇게 쓰니까 니은이잖아요. 직녀의 나라에서 견우가 신이 됐죠. 견우를 이어서 또 직녀가 니은이니까 신이 되는 거고 엘이 바로 니은이란 말이에요. 한글에 자음의 니은 직녀란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소문자로 할 때는 숫자 1이고 이게 그게 숫자 1 하나님이 서방 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직녀의 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하면 이게 대문자 L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발이 단순하게 우리의 사람의 신체 일부인 발을 의미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한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으로 만든 과학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 오늘날 암기식으로 위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교수나 학자들은 다 엉터리다. 한자를 정확히 모른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자 사전에 있는 것도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발족, 발 하나가 발이라고밖에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발의 의미를 알아야죠. 이게 입구는 서방 귀나라죠. 그리고 이제 한자 사전도 이걸 숨기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놨어. 모른다고. 이거 짝필자예요. 짝필. 자, 구결자예를 여기다 붙이면 짝필이 돼요. 구결자예는 제열견을 죽인 글자. 어디? 야, 서양에서. 아가 견우죠. 아. 응? 아가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야가 돼요. 야. 그래서 견우가 호랑이니까 당군신은 호랑이니까 범우자죠. 그래서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하고 천지 창조하고 견우가 입 벌릴 감 그 천지를 뚫은 땅에서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견우가 사는 높은 산이다. 이게 천산이다. 그래서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전부 다 천산 산맥이 쫙 높은 산이 막 설산이 이렇게 쫙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제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저 오시까지 가는데 제2의 도시 남쪽에 있는 오시까지 가는데 천산산맥을 쭉 올라가 가지고 비슈케크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완전히 거기는 막 그냥 천산산맥인데 눈으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저 남쪽 키르기스탄의 남쪽 그 우시라고 하는 제2의 도시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그쪽에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천산. 그래서 이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치죠. 야호 유치죠. 호랑이 견우가 서양에서 들렸죠. 서양에서 유치는 소리가 야호.
이게 바로 견우의 소리예요. 야호가. 야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등산하는 사람도 그렇고 철학하는 사람도 한자를 알아야 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다까지 갔나요? 구결자야. 들렸자. 서양에서 제얼견을 죽인 사람 하나님인데 이게 동양이고 이게 서양이니까 서양에서 별이 됐다. 누구 제얼견을 죽이고 별이 태양이라고 그랬죠? 구결자야. 이건 뭐라고 써? 이건 전복이라고 그랬죠. 전복. 서방 견우라가 입구에 달하니까 직녀한테 복을 주는 점견우가 점령을 하는 거죠. 점령. 그날을 점령하고 점복, 직녀한테 복을 준다. 어? 그 사람이 누구냐? 견우다. 사람인. 그래서 견우의 짝이 누구예요? 배필이 직녀죠. 직녀. 짝필. 이 짝필이잖아요. 짝필. 짝필인데 견우가 태양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 견우가 견우의 짝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사사롭게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세계통일 전쟁을 하는 그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예? 옳을 시 옳다는 거죠. 그래서 오랑캐 임금 가가 이게 바로 옳을까 그러는 거. 옳을까. 옳을 시하고 옳을 가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랑캐 임금 우리가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드라마에서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이제 문자역사연구원의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오랑캐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좋은 뜻이고 태양이 좋은 뜻이고 밝은 자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고 서양 놈들이 아무리 왜곡을 시켜갖고 우리 머릿속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지만 이제 깨어나서 아래에서 깨어나서 자각하고 진짜를 진리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발은 바로 보세요. 저 적재면이 견우를 이어가지고 어떻게 이대 천재가 되니까 뿌리잖아요. 뿌리 근본이고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견우라에 내려와서 근본을 세우고 적재면한테 이걸 물려주죠. 생명나무 견우가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어떻게 해요? 제얼견을 그치죠. 죽여가지고 그칠간 예? 그칠간 간다. 서방 귀나라로 간다. 우리말 한자가 우리말이라니까요. 한자가 그칠근 그칠간 근본에 나와 있잖아요. 근본. 그리고 그게 견우의 뿌리가 바로 적재면이 되는 거죠. 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뿌리는 어디서 나왔죠? 불에서 나왔죠. 불. 불하고 이자하고 합치니까 바로 불이 뿌리 뿔 다 같은 거죠. 이게 불에서 뿔이 나왔죠. 불이 태양이고 선이고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에서 뿔이 나왔고 뿔에서 각이 나왔죠. 이게 뿔각. 견우가 어떻게 돼요? 인대가 잘리면서 뿔이 났죠. 화가 났죠. 그리고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되었을 때도 뿔이 났죠. 이게 뿔이잖아요. 뿔. 뿔각이니까 원방각이 각이죠. 각이 견우라고 했죠. 가가 오랑캐 임금 견우. 기역도 견우니까. 기역을 이렇게도 쓰고 기역을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길룡이죠. 길. 천지창조하는 길. 누가 용이 됐죠. 그리고 나서 드래건, 길룡. 이것도 몰라요. 한자 하는 사람들이. 길룡자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 견우가 인대가 잘려갖고 어떻게 해요? 쉬엄쉬엄 가서 도착하죠. 갈착. 이게 통할 통자잖아요. 만사형통. 통한다. 용 견우 하나님 견우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만사가 형통한다. 모두 통하게 돼 있어요. 문자 역사의 연구원처럼 한자를 알으면 동양과 서양이 통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이 사마르칸트 이 지역의 이 모든 유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통해 가지고 한눈에 이게 꿰뚫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견우가 정복한 데가 서방 균화라고 어떻게 기스검 거기에 천부를 세웠지 아까
매산자. 상기석이라고 하는 거. 상기석. 발족자에. 발족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엉터리로 배운 거죠. 한자를 지금까지. 그리고 제얼견을 그쳤죠. 그가 바로 태양 견우가 치다. 정복하다는 거죠.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제얼견의 왕정을 그쳤다. 그치다. 스탑. 스탑했으니까 거기가 바로 마지막 정류장, 정거장. 예? 서양이라고 했잖아요. 엔드. 제가 저번 강의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궁궐에서 머무르고 견우와 직녀 거 사는 거죠. 스테이션. 네? 다 같은 어원이에요. 이런 천지창조 역사를 알으면은 영어 단어가 아주 쉽게 풀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천지창조로 가다코 지 제얼결 죽이면 가시 되는 거죠. 달리다. 달 직녀에게 달려가다.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직녀가 꿀루니까 꿀루. 니은이 직녀의 나라라고 했죠. 네이션. 그러니까 런이죠. 직녀한테 달려가다. 그게 바로 올림픽 경기다. 경기로 가져가니까 그걸. 그 다음에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진리로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넉넉하고 충족하죠. 풍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채울 충자가 진리로 채운다. 누가? 발족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충족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충족하는 거죠. 진리에. 그게 바로 한류에서 나온 거죠. 훌을류. 물바다를 만들고 이 깃발류라고 했죠. 오른쪽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직녀가 승리의 여신, 자유의 여신, 빅토리, 가디스 오브 빅토리, 가디스 오브 프리덤, 직녀가 되는 거죠. 이게 물리다, 실직나다는 뭐예요?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하는데 서방 균화를 먹는다, 정복한다. 물바다, 이 국이라고 그랬어요. 국에 말아먹는다. 말이 적재면이니까 말 적재면이 서방 균화를 물바다를 만들고 국에다가 말아먹는다. 이게 바로 물리다. 하도 많이 먹으니까, 하도 많이 정복하니까 실증 나는 거지. 실증. 실의 나라를 히읗 하늘나라로 만드는 게 실증 나다. 하도 많이 먹으니까, 정복하니까. 예? 진리를 채우다, 충분하다. 이것도 채울 충자 들어가죠. 그리고 동양과 서양 반으로 나눠 갖고 직녀가 동양, 동국조선, 견우가 동국조선, 직녀가 서국조선 이렇게 다스린다고 했죠. 나눌 뿐. 그게 바로 한류다. 한류. 물바다를 만들고 견우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 그게 한류라는 거예요. 한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만족시키죠. 그래서 이 찰만자에는 진리로 가득 채웠는데, 그래서 만족시켰는데, 이 찰만자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물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평평할 만. 평평할 만은 바로 스물잎. 스물이 20, 십자가 2개, 직녀라고 했으니까 풀의 나라, 풀추의 나라, 스물잎. 예? 거기에서 동방천부에서 멀경, 그 천지를 뚫고 나서 이게 들립자가 들의 나라에 들어간다. 들립, 입구 바로 입이 직녀라고 했으니까 서방 균화라고 입구라고 했죠. 들의 나라 입구에 들어가서 사람인을 거꾸로 한 게 들립자예요. 견우와 적재면이 들어가서 2명의 사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인의 반대가 이게 들립자란 말이에요. 들립자. 동양일 때는 사람인, 서양으로 가면 들립이 돼요. 이것도 철저하게 천지가 반대다 하는 철학적인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전 세계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죠. 그게 어디예요? 전 세계 서울이었던 데가 서울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평양이에요. 평양이 바로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평평. 전 세계를 이제 평평하게 높고 낮음이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사람은 대접을 받고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대접을 못 해주고 이걸 뭐예요? 평평하게 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어떤 등급을 나눴죠. 그걸 갖다가 경물치지라고 하는 게 경물치지. 경물. 이 격을 나눴잖아요. 격. 품격을.
품이라고 하는 거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품. 물건과 사람 전부 다 이 격을 나눴단 말이에요.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면 품격을 높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관리로 등용을 한다든지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 막 이런 밥이나 먹고 식충이들 이런 놈들은 일이나 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눠 갖고 품격을 격을 나눈 거죠. 처음에 평평하게 했다가 그리고 이루다 나오죠. 누가 이뤘어요? 천지창조를 세계 통일을 족제면이 이뤘죠. 이루다 되기하다. 응?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견우의 천부로 되게 했죠. 들화 화 여기 있잖아요. 그 들라자가 이게 바로 잘못 와. 견우가 서방 균화를 하여 와서 와서 와 여신와 직녀를 여신으로 만들었다. 와. 그게 바로 그러기 위해서 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와서 뭐 했어요? 견우가 아리 왕이죠. 천지창조 전쟁을 했죠. 견우가 와가지고 견우가 와서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게 바로 WAR. 이 견우잖아. A도 견우고 R도 견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W가 월드고 R이 코즈믹 에그라고 해도 견우예요. 응? 견우의 천지창조가 바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한자를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자기가 아무리 논어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남이 써는 막 엄청난 책들을 다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이런 진짜 진리를 이 단어의 뿌리가 바로 한자 사전 속에 있는데 그 사전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천지창조 역사를 밝혀내지 못하고 알고 있는 지식은 사상 누각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이게 제열기는 나라를 밟아버리죠. 응? 제열기는 나라를 밟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응? 거기에서 바탕을 세우죠. 바탕질. 직녀의 나라에서 바탕질. 그게 물질의 나라죠. 물질. 물바다를 만들고 바탕을 세웠다. 소견우와 말적재면이. 그게 바로 물질의 나라란 말이에요. 물질. 한자에 나와 있어요. 한자에. 이걸 문자 역사 연구처럼 다 풀어내면 발족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발족의 의미를. 응? 인터넷 그 강의 보세요. 유튜브나 이런데 한자 강의하는 사람들이 맨 상형 문자 가지고 거기에서 막 조금 설명해 놓은 걸 그걸 갖고 가지고 그걸 이해했다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자 사전에 있는 이런 의미들을 설명해 보세요. 당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마르칸트에 가보니까 여러 아주 막 그냥 궁궐 이게 지금 사원이 무덤인데 무덤도 있고 궁궐도 있고 한데 엄청 규모가 엄청나요. 엄청 큰 사원이고 엄청 큰 궁궐이고 뭐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넓어요. 경복궁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건축물 같은 사원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더 높고 웅장하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원방각의 그 견우의 철학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고 자 이거 테무르라고 하는 이름도 보세요. T는 뭐라고 씁니까? 서양을 정복한 땅. 일단 무는 없을 무자라고 그랬죠. M이 이게 세계를 통일했다. 미음이니까. 유는 견우가 제열견을 없애고 없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직녀가 유라고 했어요. 유. 달신이 되게 했다. 물질은 나라에서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고 밝게 만들고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창조해서
이미지만 있던 시대에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 만물에게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됐다. 가시 됐다. 그게 알이다. 알. 견우다. 견우 이름을 그대로 따서 만들었잖아요. 견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티무르 왕이 이거 아미르도 이거 A가 견우고 미르가 뭐라고 써요? 용이라고 그랬죠. 용. A 견우가 용이다. 아미르. 견우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성이 바로 아미르 티무르. 그렇죠? 이런 데 가보니까 이거 지금 무덤을 갖다 영묘라고 하는데 영묘의 기둥을 보니까 기둥이 2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양이죠. 2개. 기둥이 4개가 있으면 동서남북 추나추동. 천지창조를 뜻하는 거고 천지창조를 딱 둘로 숫자 2로 표현한다. 견우와 직녀, 부모, 천지, 해와 달. 이걸 칼럼 2개로 표시하는 거예요. 4개로 있을 때는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 추나추동. 이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이런 철학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기둥에 보니까 이게 가장 문자 역사 연구원에 눈에 띈 게 바로 A하고 U죠. AU. A도 견우고 U는 소우자니까 견우죠. AU도 견우네요. 보니까. 그래서 AU를 보면 뭐예요? 오스 작가라고 나와 있죠. AU가. 작가가 제가 저자라고 그랬죠. 저자. 한자에서 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견우라고 했죠. 인류 최초의 책을 만들어서 문자를 만들어서 책에 기록한 저자. 견우. 그리고 AU는 바로 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금, 백금. 금이 바로 골드잖아요. 골드. 예, 금인데 뭐라고 써요? 영어 사전에서는 풀스 골드. 풀스 골드. 풀이 어리석은 누구예요? 풀의 나라의 제얼견을 뜻하는 거죠. 어리석은 놈. 풀의 나라의 풀스 골드. 제얼견을 죽이고 금이든 임금이든 쇠의 김, 김씨의 김이 바로 골드고 견우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황금. 견우라는 거잖아요. 견우. 위에 이건 한일자, 하나님 견우죠. 위에 하나님 견우고 A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U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연결시켜 놨으니까 이것도 서방 견우라에 내려온 하나님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천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 견우를 따갖고 이름을 지었고, 이게 AU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했네. AU를 많이 이렇게 지금 글자를 넣어놨어요. 제가 전부 다 해석은 못했지만은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이 시대에 그러니까 테무르 시대의 어떤 이런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영묘라고 하는데 정확히 바로 모르겠어요. 마우솔리움인가 뭐 안 찾아봤는데 영묘라고 하는 거 무덤이란 뜻이에요. 제가 사원이 궁궐이고 궁궐이 바로 무덤이다. 옛날에 신들은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죠. 옛날의 왕들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궁궐에다가 무덤을 죽으면은 그 무덤을 궁궐 안에다가 무덤을 만든다. 이게 전부 다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덤을 갖다가 영묘라고 하는 거예요. 영묘. 이게 영혼의 영적인 존재.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갖다 영적인 존재, 태양처럼 밝은 존재. 영묘. 그 사람들이 무덤이 있는 것이 영묘. 이게 사당묘. 사당이라는 거죠. 사당.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의 조. 아침조. 위에는 이게 천부라고 그랬죠. 조선의 천부에서 견우가 죽으면 거기에서 묻히는 거죠. 묻히는 거. 그게 사당묘예요. 사당묘. 하나님 견우와 직녀가 묻혀 있는데 영묘라고 하는 거예요. 영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영묘나 이런 데 보니까 전부 다 들어가 봤더니 엄청나게 화려하고 금으로 막 전부 다 도색을 했고 금으로 만들었고 막 이 건축물을 보니까 아키텍처 보니까 전부 다 벌집이에요. 벌집. 놀랬어요. 어? 근데 이게 지금 뭐야 관광이나 이런 데 설명된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걸 적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자역사연구원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응? 건축물의 대표 핵심이 바로 이 벌집이란 말이에요. 벌집. 딱 보니까 벌집이더라고요. 문자역사에 보니까 와 놀랐어요. 제 벌의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한자에서. 죄벌이에요. 죄벌. 벌이라고 하는 건 비이이. 비이는 뭐예요? 배자는 직녀의 나라 서양인데 그 나라에서 벌주로 가는 견우죠. 누가 벌주예요? 견우의 손과 발. 적재면이 벌주죠. 제얼기를 불태워 주겠죠. 응? 이게 북한에서는 아바지, 응? 남한에서는 어떻게 아버지, 동양 서양. 니을 제얼기연을 주기로 간다. 적재면이 가서 벌을 준다. 응? 발의 이 반대말이 벌이잖아요. 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잖아요. 한자를 알으니까 죄벌이잖아요. 죄벌. 죄벌. 응? 한자까지 풀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벌. 견우네요. 견우. 응? 그러니까 견우를 벌. 그래서 벌을 주고 제얼견의 세력을 벌을 주고 아까 제얼견이 굴이라고 그랬죠. 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벌집을 영어로 비하이브 그러는 거죠. 비하이브. 벌집. 응? 핵심 철학은 사마르칸트의 건축 양식의 핵심 철학은 벌집이다. 벌집의 철학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사마르칸트의 이 건축물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무르라고 하는 이 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건축 양식에다가 벌집 형태로 지었단 말이에요. 벌집 형태로. 그리고 견우가 임금이었고 하나님 가시니까 골드로 금색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으로. 이거 보세요. 사마르칸트 영토가 이렇게 넓어요. 엄청난 곳을 정복을 했죠. 그 수도가 사마르칸트였다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궁궐들이 있죠. 영묘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 중앙아시아 보면은 통신사가 있는데 제 유심을 사러 갔더니 비라인. 누구의 라인이 바로 줄선이죠. 줄이 바로 견우의 줄이죠. 주님 견우가 니을 제얼견을 죽인 사람. 적재면한테 어떻게 물려준다. 줄부, 선이 바로 태양이란 말이에요. 서양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 신호로 선다. 설립, 선다. 줄선, 이 선이 바로 태양이니까 B라인. 이 B가 라인. 벌주는 라인이 바로 견우라는 거죠. 이게 너니까 이 직녀죠.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서양에 있는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오얀니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태양신이다. 그게 줄선이니까 가로죠. 가로. 이게 줄이잖아요. 선. 가로흉. 가로흉자에는 바로 누를 황. 제얼견을 누른 황제 견우가 들어있다. 전부 다 연결이 되고 하나로 관통하죠. 라인이 이게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한일자 하나님. 그러니까 비라인이라는 통신사도 있고 전부 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벌하고 통하는 거예요. 벌. 이 문자역사연구원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자 벌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죠. 벌이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건축 양식에다가
어? 이 벌을 갖다가 지금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벌. 이게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에요. 숫자 33. 하늘의 은하수의 개수. 은하수는 바로 견우와 직녀가 만난 곳, 갤럭시. 갤럭시가 우리말로 가락지. 견우 직녀가 만나서 가락지를 낀대. 예? 바로 그게 이게 하늘에 무수히 많은 은하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33으로 그냥 대표해서 심볼라이징 해가지고 33개가 바로 하늘의 은하수의 개수다. 33개 넘어요. 과학적으로는. 철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3. 천지인, 아침, 점심, 저녁, 성부, 성모, 성자. 3이라는 게 이게 견우, 직녀, 족제면, 삼위일체, 일석삼극. 그래서 3이란 말이에요. 견우가 십자가 태양이니까 3 곱하기 10은 30. 견우가 30이고 하는데 땅에서는 적재면 숫자 3이니까 3. 천지가 합한 게 바로 33. 3 플러스 3은 6. 태양 견우잖아요. 견우 666 사탄. 첫 번째 6은 견우, 두 번째 6은 20 직녀, 세 번째 6은 적재면, 성부, 성모, 성자 666 사탄. 응? 정확히 철학적인 의미를 알고 666 사탄을 욕하든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 돼가지고 서양이 아는 그게 맞다 그러면 막 그냥 666 사탄이니까 죽여야 된다. 우리 조상 태양신, 태양의 후예 한국인들이 마인드 컨트롤 당해갖고 서양이 만든 거짓 틀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제얼견이 구멍이죠. 구멍 제얼견을 죽이고 이 굴이 구멍이니까 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굴 속에 짐승 같은 수준 어둠의 자식들 있죠. 어둠. 그래서 어둠의 태양은 바로 제얼견이라고 그랬어요. 시리우스. 그다음에 밝은 태양, 북극성 태양은 견우, 화이트 선, 블랙 선, 제얼견을 죽이고 어떻게 돼요? 굴을 죽이니까 굴을 세게 하니까 꿀이 됐죠. 어둠을 제거하고 태양처럼 밝은 세상이 되면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랬죠. 견우가 꿀을 만들었잖아요. 젖은 적재면한테 주는 젖은 누가 만들어요? 직녀가 만들잖아요. 직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는 견우고 나는 직녀. 근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서방 주나라니까. 편안을 안자. 직녀의 나라죠. 가나안. 편안을 안. 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작교,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허니문이 되는 거야. 허니문. 그 결혼식을 갖다 우리가 허니문 그러는 거예요. 이 굴을 갖다가 꿀로 만든대. 그리고 직녀를 달신으로 만든대. 그게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이 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허니문이라고 하냐? 결혼을. 그게 바로 꿀하고 관련 있잖아요. 벌하고. 벌이 꿀을 만들고 그 꿀 같은 곳에서 직녀하고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 그걸 갖다 허니문 그러는 거예요. 허니문. 그래서 하이브는 이 희는 하이에 견우가 태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희해 태양 견우와 배짜는 직녀가 만난다. 그래서 하이브. 그래서 알카이브 하면 어떻게 돼요? ARC가 바로 R이 견우고 견우, C는 적재면이라고 했죠. 견우와 직녀가 천지창조한 걸 아크, 불꽃, 방주, ARC나 ARK나 같다고 그랬어요. K는 견우고 C가 바로 적재면이니까 이 불도 되고 방주도 돼. 배달민족의 배. 그러니까 이 ARC하고 하이브하고 합치니까 알카이브. 견우가 천지창조한 역사를 걷다 기록해 놓는 곳, 기록하는 곳.
그게 아카이브 책이잖아요. 책에다 기록해 놓죠. 이게 이걸 갖다 견우 직녀가 사는 집이 바로 벌집이에요. 하이브가. 그래서 집이 바로 궁궐이잖아요. 견우 직녀가 사니까 하우스가. 이걸 하늘로 가져가요. 이게 궁궐을 넓히니까 한 나라의 집이 되는 거고, 한 나라가 집이 되는 거고, 지구가 집이 되는 거고, 지구를 확장하니까 우주가 집이 되는 거죠. 우주가. 지부, 집주. 견우가 바로 우주를 집으로 표현을 했다. 지부, 집주. 그죠? 근데 이 우주가 바로 은하수로 되어 있는데, 은하수의 개수가 그래서 33개다. 이 철학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이 알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벌집의 상징이 바로 33이다. 제가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프리메이슨도 아니지만은 한자를 정확히 알으니까 이걸 그냥 풀어내죠. 일루미나티가 엄청난 학자들을, 석학들을 돈을 많이 줘가지고 연구시켜갖고 알아낸 그걸 문자 역사 연구원은 그냥 알은 거예요. 왜? 한자를 알으니까. 한자를 알으니까 금방 알아내죠. 여기 보세요. 일루미나티의 상징인데 위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7개는 북두칠성, 적재면을 상징하죠. 7개의 별은. 근데 밑에까지 전부 다 합쳐볼게요. 8, 9, 10. 10천간이죠. 견우의 세계. 숫자 10은 견우. 이쪽만 따지면은 바로 7개의 별은 적재면. 그래서 적재면을 우리는 적재면을 따른다.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죠. 적재면은 그래도 서양에서 태어났으니까. 직녀도 서양에서 태어났고 적재면도 서양에서 태어났고 동양에서 태어난 견우는 사탄 나쁜 존재로 만들고 바로 적재면을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들의 철학은 뭐예요? 자, 이게 다 한자에 있는 내용이 한자에 인더스트리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한다. 그게 산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벌꿀, 벌집, 그게 벌집이라는 거예요. 벌집이 그러니까 지구도 될 수도 있고 한 나라도 될 수가 있고 하나의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확장하면 우주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집으로 표현했다. 견우가. 그래서 한자에 정확히 나와 있죠. 지부, 집주, 하우스. 하우스에 H오는 호랑이, 견우, 우는 소우, SE는 해새, 인간새, 견우. 견우가 사는 집, 견우가 사는 세상. 그걸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은하수니까 물숫자가 들어가니까 물바다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한 그곳. 그래서 하드워크, 이게 제가 아르메니아에서 게하르트 사원에 갔을 때 D를 갖다가 T로 발음한다.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또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마르칸드가 아니라 칸트. D를 갖다 여기에서도 역시 트로 발음한다. 사마르칸트라고 그래요. 칸트. 이 칸트가 D를 갖다 T로 발음하는데 이게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켄트가 되는 거죠. 사마르켄트. A하고 E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 문자 역사 연구원이 발견한 AI 우문 법칙을 알으면은 견우가 만든 한자를 가지고 전 세계 언어가 그냥 풀린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는 견우의 이름, 사람인 견우, 어질린 견우죠. 두는 바로 두이, 서방 주나라, 직녀의 나라에서 머리가 된 견우, 오랑캐 임금 견우가 이게 리가 바로 이게 오얀이니까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이 태양이 됐다. 견우가 정복한 땅에서 ST 거기에서 인류 최초로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건 동방천부에서 멀경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뚫은 땅 거기서 시장을 만들었다. 이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 응? 거기에서 산업을 일으켰고 응?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 벌처럼. 열심히 일해서 벌이 뭘 만들어요? 응? 바로 꿀을 만들죠. 꿀. 견우는 뭘 만들었어요? 문자를 만들었죠. 문자가 바로 꿀이란 말이에요. 꿀. 응? 공부를 해야 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천부고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은하수의 세계고 태양처럼 밝은 곳이 있는 하나님 견우가 있는 그러한 진짜 천국이고 천부란 말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좋은 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밝은 존재, 완전한 존재. 예? 그리고 나서 세계 통일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니티죠, 유니티. 한국이죠, 한국. 한국이 하나의 나라잖아요, 하나의 나라. 응? 껍질의 나라. 가죽의 나라를 정복하고 태양신이 된 20입, 십자가 2개, 20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된 바로 그 나라가 한일자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 유니티, 유니티 하나. 유일신. 태양, 견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협력을 했죠. 이 C가 적재면, K는 견우라고 했으니까 적재면과 협력해갖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했죠. 그 나라가 이제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됐으니까 코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수술하고 서방 주나라가 병들었죠. 수술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작전을 하죠. 오퍼레이션, 작전. 응?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시적재면이 작전을 펼치죠.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 작전을 오퍼레이션. 서방 주나라가 병들었으니까 수술하고 전부 다 이게 영어 단어가 한나인에서 하나의 철학으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러고 나서 세계 통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퍼스널 그로스 성장을 하는 거죠. 퍼스널은 뭐예요? 이게 퍼슨 SON이 견우의 아들이죠. 적재면. P는 누구라고 써요? P 파피패. 파가 뱀파 견우죠. 꼬리파 발알파 직녀가 발하는. PA가 바로 서양어로 가면 PE가 되니까 견우잖아요. R도 견우고. 이게 그러니까 PER이 뭐예요? 한자로는 이게 각 원방각이 각이죠. 각각 만물을 창조했죠. 견우가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의미죠. 하나 퍼센트 이게 바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셀 때 각각 하나씩 세는 거. 견우의 자식 퍼슨. 견우가 아래니까 퍼스널 사람이 된 사람들. 짐승 같은 수준을 문자를 가르쳐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이 퍼슨도 되고 퍼스널도 되고 그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데 지혜 나라에서 견우가 가시 됐는데 그 나라에서 천지창조한 길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견우가 만든 문자를 가지고 문자로 기록한 책을 공부함으로써 리드함으로써 아까 읽는다 리드 READ 읽고 사람들이 이제 짐승에서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해갖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같이 협동해서 이뤘죠. 코오퍼레이션 또는 커뮤니티에도 바로 유니티가 있죠. M이 하나 더 붙었지만은 뮤너티도 되고 M을 빼면은 유니티 하나의 나라 한국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커뮤니티인데 바로 적재면과 함께 CO 또는 COM도 역시 투게더가 되는 거죠. COM도 투게더죠. 적재면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서양은 어떻게 돼요? 인디비듀얼 개인주의. 개인 위주로 밥도 그냥 전부 다 개인적 자기 밥그릇 딱 개인적으로 한 명씩 다 줘요. 부모가 좀만 먹으려고 해도 절대 못 먹어. 자식 거.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어? 식사할 때도 막 이게 전부 다 해서 나눠 먹죠. 공동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응? 나의 집, 나의 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집,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진짜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응? Our horse, our nation, community, 공동체, 공동체 사상이 가장 발달된 나라 한국, 코리아. 응? 예,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그곳에서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을 문자역사연구원이 둘러보고 문자역사연구원의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